자, 건설공사 공사 진행률 계산. 자,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00X1년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어쨌든 공사 진행률 2000X1년 1차 년도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률 총 원가죠. 총 원가에서 2000X1년에 발생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공사 진행률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 공사 기간은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3년 12월 31일 3년. 총 계약 도급 금액 1억 원. 여기 되어 있죠? 1억 원. 그 다음 총 공사 예정 원가가 8천만 원이고 그렇다면 리을에 2000X1년에 발생한 공사 원가는 4천이래요. 자, 따라서 진행률, 2000X1년의 진행률 간단하게 나오죠? 진행률. 총공사 예정 원가가 8천입니다. 8천 중에서 2000X1년에 발생하는 공사 원가 4천. 이 차지하는 비율. 게임 끝났어요. 그럼 얼마예요? 50%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답이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건설공사 공사 매출액, 공사 수익 계산입니다. 공사 수익은 어떻게? 총 도급 금액 곱하기 진행률 때리면 돼요. 됐죠? 요건 이제 공사 진행률을, 우리 이제 공사 수익.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00X1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매출액은 얼마인가? 즉, 공사 수익이 얼마냐? 기억의 공사 기간,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3년 12월 31일, 똑같이 3년. 그 다음 총 계약 도급 금액 1억 2천만 원 나오죠? 자, 따라서 공사 매출액, 공사 수익. 2000X1년의 공사 수익. 총 계약 도급 금액 1억 2천 곱하기 2000X1년의 공사 진행률을 곱하면 게임 끝나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률 얘만 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똑같이 얘처럼 총공사 예정 원가분의 당기 발생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총공사 예정 원가가 1억입니다. 1억 분의 리을에 2000X1년에 발생한 공사 원가는 2,500이다. 2,500. 그럼 몇 프로입니까? 진행률이 25%죠? 자, 따라서 1억 2천에 곱하기 25% 때려버리면 3천만 원이 되겠다. 자, 간단합니다. 그 다음 매출액의 집계. 주 3일은 주 용산에 2000X1년 중 상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총 매출액이죠. 거기다 이제 우리 매출 차감액 빼주면 돼요. 자, 이 중 10개가 불량으로 반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총 매출액. 자, 총 매출은 1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총 매출액. 그 다음 차감합니다. 매출 환입이죠. 10개 곱하기 마이너스 1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짜리니까 1,000원. 자, 매출 환입 차감입니다. 또 있네요. 20개는 상품의 진부화로 인해서 개당 100원씩 깎아줬습니다. 자, 깎아줬다. 매출 애누리. 그 매출 애누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깎아준 금액이 매출 애누리죠. 따라서 마이너스 20개 곱하기 하나당 깎아준 게 100원입니다. 요만큼. 20개 곱하기 100원. 요만큼이 매출 애누리. 이꼴 88,000. 자, 이렇게 순 매출액을 집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이고. 그 다음 매출 귀속 시기 오류 수정. 자, 다음과 같이 발견된 오류에 대한 2000X1년의 수정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수정 붕괴. 2000X1년 12월 20일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인 주 3일에게 상품을 2000X2년 1월 1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2000X2년 다음 연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가 매출 인식이죠. 세금 계산서는 2000X1년 12월 20일자로 발급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자로, 즉 2000X1년 12월 20일 요 날짜로 외상 매출을 인식했다. 잘못했죠.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이 처리는 잘못된 처리다. 2000X1년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야겠죠. 언제 매출을 인식합니까? 인도 시점인 다음 연도 2000X2년 1월 1일 그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회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처리가 뭐냐면, 자, 회사의 2000X1년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 자, 이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다. 매출 채권, 뭐 금액은 없죠. 이때 이렇게 인식했다. 매출. 자, 이 처리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처리는 다음 연도에 나와야 됩니다. 회계 처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 처리를 했어요. 따라서 수정분계. 어떻게 할까요? 얘를 반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취소시켜버려야 됩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 없는데 했기 때문에. 거꾸로 씁니다. 매출은 차변에 써서 없애버리고. 매출 없애버리고. 차변에 있는 매출 채권은 대변에 써서 없애버리고. 매출 채권. 자, 이러한 수정 붕괴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매출원가 집계,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나와 있는데,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도소 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당기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요거는 우리 빈출 적중 특강에서 반드시 밑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풀어라 라고 100만 불짜리 강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갔다. 땅 집어넣어라 그랬죠. 자, 기초재고 단기 매입. 요 단기 매입은 뭐다? 순매입입니다. 순매입. 매입 할인 뭐 이런 것도 뺀 겁니다. 자, 자료에 기초 상품 재고 기초가 나오고 있죠. 50만 원. 그냥 땅 넣어버리면 돼요. 어차피 요 세 개가 이제 매출 원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이제 매출 원가죠. 자, 그 다음 단기 매입 보니까 단기 총 매입이 450만 원인데 매입 할인 차감 전이에요. 그 다음 매입 할인이 10만 원입니다. 순매입이 얼마입니까? 450에서 10만 원 뺀 440이다. 땅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 맨 위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매출 원가 산정 분기에 의한 매출 원가 구. 자료에 없죠? 몰라. 물음표, 몰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건 평가 손실인데 우리 자료에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몰라요. 몰라. 그 다음 여기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료에 감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감모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빵원. 정상감모도 빵원, 비정상감모도 빵원. 그 다음 요거 기말 재고인데 감모와 평가 손실을 다 모두 반영한 후의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리을에 기말 상품 재고 평가 후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 다 이제 반영하고 나온 금액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60만 원. 자,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매출 원가 신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요 금액 두 개죠. 두 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매출 원가 두 개 합친 금액 490만 원, 50만 원 맞죠? 490. 490에서 뭘 빼라? 마이너스 요거 두 개. 0 플러스 60만 원. 그냥 60만 원 해버리면 60 빼버리면 430인가요? 예, 맞습니다. 430만 원이다. 반드시 이렇게 구하라. 플리즈, 제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용 항목의 정의 주는 문제.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결론 판관비 얘기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 활동 또는 회사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다음부터가 키워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뭐다?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판관비 얘기입니다. 정의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다만 밑에 친절한 경석시에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분류해서 싹 정리해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판매관리비예요. 첫 번째 급여, 그 다음 퇴직급여, 그 다음 복리후생비 알죠? 우리 복리후생비, 그 다음 임차료, 사무실 월세 냈다, 그 다음 접대비 주의해야겠죠? 접대비 판관비입니다. 영업의 비용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접대비. 그 다음 감가상각비, 그 다음 무형자산 상각비 역시 판관비. 그 다음 세금과 공과 각종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 그 다음 광고 선전비 주의해야겠죠? 광고 선전비는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상품, 제품 안 가립니다. 광고 선전비는 무조건 판관비예요. 뭐 공장에 만드는 제품을 갖다가 판촉 활동비를 썼다 하더라도 공장과 관련돼 있어도 제조 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입니다. 상품, 제품 안 가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구비, 판관비. 연구 활동에서 발생된 지출 전부. 그 다음 경상개발비.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됐다. 하지만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상개발비에서 판관비로 들어간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무형자산, 개발비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 판관비. 다만 요거는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죠. 매출 채권이 아닌 미수금이나 대여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간다 했었고. 자, 기타 한번 쭉 눈팅만 해보죠.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보관료, 견본비, 포장비, 개발비, 운반비, 판매 수수료, 잡비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해놨으니까 좀 눈팅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의 식별. 다음 개정 과목 중 항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항상 상품, 제품 안 가리고 또 말씀드린 게 나왔죠. 바로 광고 선전비예요. 하지만 퇴직급여나 감가상각비, 급여 이런 것들은 공장과 관련돼 있다. 공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즉 제품의 원가가 됩니다. 급여나 퇴직급여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 이런 것들은 전부 제조 원가, 제품의 원가가 된다. 주의를 해야 되고, 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상품, 제품 안 가리고 전부 판관비다. 그 다음 비용 항목의 식별, 또 주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판매업자가 판촉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차변에 뭐가 나타나야 돼? 광고 선전비 계정을 기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답이고. 자, 그 다음 판매관리비 영업비용 집계 첫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판매관리비를 집계해봐라. 영업비용. 집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뭐, 틀리면 안 되고. 자, 주 3일의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될 올바른 금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 비용은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 자, 따라서 자, 집계를 해보죠. 관리직 사원의 급여입니다. 당연히 판관비 들어가죠. 2,000. 그 다음 사무실 임차료 당연히 들어갑니다. 800만 원. 그 다음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전부 판관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제끼시고 집계를 하면 합치면 3,400.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액이 주어졌기 때문에 3,900 주어졌죠? 자, 여기서 이자 비용만 빼주세요. 500.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집계. 두 번째, 주 3일의 2000X1년 비용이 다음과 같다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단 결산 수정 분계는 모두 반영되었다. 뭐 어쩌돼 있는데 또 집계해 보겠습니다. 자, 판관비 첫 번째 기업, 급여 들어갑니다. 당연히 100만 원. 그 다음 니은, 광고 선전비 들어가야죠. 20만 원. 그 다음 디귿,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제끼고 리을,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이래요. 자, 판관비 들어가죠. 28만 원. 그 다음 접대비, 주의하라고 그랬죠? 접대비, 사업 목적,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구별을 하셔야 되고 12만 원. 그 다음 재해 손실, 영업의 비용.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구분을 땅땅땅 해주셔야 됩니다. 합계 16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60만 원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